시험에는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내지 않아. 뭐 그게 몰라도 돼. 근데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냥 하나 얘기했다면 감내가 하는 일이 뭐냐? 사실 이거는 이 내용 얘가 담당하는 그 내용들은 시험에 거의 다 나오지만 이 자체를 언급하는 일들은 거의 없고 그 세부적인 내용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혈당과 시험과 상수를 조절한다. 그게 일명 항상성. 살아 있으려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고 걔네들이 얘가 다 합니다. 그리고 시상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편도체와 해마로 되어 있는데 난 참고로 수능에는 이 단어들은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얘가 근데 뭐 하는 거냐면 감정의 조절 중추고요. 해마가 기억의 중추라고 봐도 돼요. 기억을 시작하는 중추가 해마입니다. 그거를 감내가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분명히 무의식적 영역이에요. 얘가 의식적 영역이고 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겠지? 근데 머리를 잘 쓴다는 거는 여기까지 포함해서요. 대뇌만 잘 쓴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의지만 누가 그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막 강조하는 게 뭐더라? 뭐 여성 선생님이 특히 강조하는 게 독하게 막 죽을 듯이 막 이걸 강조하는 선생님이 많이 계셔. 근데 물론 좋은데 막 의지를 불태워서 공부한다는 건 참 좋은데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 그냥 막 열심만 강조한다고 하는 일이 아닌 이유는 얘는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억지로 끌고 가면 돼. 의식적인 건 의지로 막 내가 할 거야 이러면 그건 죄예요. 특히 전두엽이. 근데 얘를 조절하지 못하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만약에 없을 때는 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수능장에 안 가봤죠? 수능장에 가면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적어도 그 미묘한 복잡한 감정에 대뇌가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뭐냐면 등등이에요. 근데 감정 중에서는 이게 압도적으로 커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가다가 그럴 일은 없지만 밤에 이제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한 10시쯤에 만약에 집을 가고 있는데 골목 어귀에서 집에 가는 골목 어귀에 굉장히 어수룩한 가로등도 좀 희미한 그곳 어딘가에서 왜 이상한 개슴치한 남자가 뭐 손에 뭘 들고 있는데 전기톱 같은 거야. 근데 그게 뻘건 게 뭐가 붙어 있어. 먼 발치에서 보는데 어수룩한 그 그림이 저 사람 뭔가 갑자기 섬뜩한 느낌이 팍 드는 거야. 근데 분명히 잘못 본 건데 거기서 이전에 봤던 어떤 경험들 때문에 전기톱 살인마가 생각나고 무서움, 공포 이런 게 생각나면 여기에 사로잡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순간 갑자기 그 느낌 알지? 온몸에 갑자기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듯이 그게 전율이 느껴지면서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게까지 돼. 대뇌가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얘가 명령을 내리면 지금 넌 죽었어.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이성을 잃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다가와. 근데 넘어져. 그리고 심각한 고통조차 못 느낀 채로 그 다음에 정신을 갑자기 차리고 막 뛰어. 그 회피 본능이 발생해가지고 본능적으로 뛰어 집으로. 근데 집에 들어가. 근데 엄마가 왔니? 근데 내가 데려다라고 방으로 막 들어서 벌벌 떨어. 그럼 엄마가 무슨 일이야 하는데 말을 못해. 갑자기 순간 실어증이 왔다고 치잖아. 그러고 얘가 약간 이제 분위기가 왜냐면 아무 일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분위기가 다운되고 그리고 진정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기억이 나지 않냐면 봤던 모습은 기억나는데 자기가 어떻게 지배하는지 전혀 몰라요. 기억 일부가 사라져버려요. 그런 일들은 흔하게 벌어져. 수능장에서 만약에 두려움에 쌓인다는 게 에이 뭐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저는 굉장히 대범해요. 대범하다고 진짜로? 네가 대범한 자인지 어떻게 알아? 확인해봤어? 감정을 그렇게 잘한다고 그 나이에? 조절이 가능하시다고? 보통은 여기에 휩싸이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만 강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수능에서 대박을 칠까요? 대박을 치는 애들이 분명히 있는데 수능 만점 받는 애들 본 적이 있나요? 또는 진짜로 대박이 났던 애들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친구는 작년에 공부하면서 그 긴장과 걱정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 그래서 집에 부모님들조차 걔 그 긴장을 풀어준 게 나라고 부모님들이 인식하거든요. 왜냐면 나를 만난 이후에 애가 변했다고 그 아버지께서 전화까지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들이 변했다고. 걔가 그러면서 편안해졌어. 그러자 실력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야. 이거를 극복하는 건 얘를 이해하는 거야. 그들은 애니메이션 중에 감정을 다루고 막 이런 그 만화가 있는데 그런 걸 잘 보면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 근데 얘는 잘 활용하면 여기서 무한대 에너지 나올 수 있어요. 무한대 에너지. 감정은 에너지가 그냥 한정이 없거든. 한계가 없어요. 근데 무슨 에너지 한계가 있냐면 운동 명령을 내리는 대뇌 이 근육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얘는 한계가 없는 거고 공부는 수능 공부는 뭘로 하는지 알아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것만 좋아도 얘는 게임 끝나요. 근데 얘가 기억의 시작이에요. 그 원리가 뭔지 알아? 해마는 잘 때 일어났던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 보통은 하루 단위인데 왜냐면 우리가 하루마다 자거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경험을 모두 정리를 해요. 그 정보들 다 정리하면서 해마가 실제로 해마처럼 생겨서 해마야. 구조가 그래. 해마 딱 해마처럼 생겼어. 근데 걔가 딱 오늘 이제 이 시간 다시 때는 신경이 뭐예요? 지워. 얘 지워. 근육 뭐예요? 지워. 멍 때렸어. 지우면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까 얘기했지. 뭔가 호감을 발동하는 순간 해마가 거기에 별표가 돼 있다는 걸 느껴요. 왜 얘 이때 갑자기 집중했네? 그러면 그 집중의 흔적을 인정을 해서 이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대뇌의 전지역 부분으로 측지역 부분으로 언어를 형성해서 보내기 시작해요. 그때 만들어지는 게 일종의 꿈이기도 하고 그걸 보는 순간이 있어. 못 보게 되면 그거 상관없는데 어쨌든 해마가 정보 처리를 하는 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 대부분은 지워버려.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일부는 남긴다. 그 남기게 되면 기억력이 공고해져요. 그걸 활용할 때 얘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 둘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은 아까 얘기했죠. 두려움과 불안에 쌓였던 기억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다 지워버려. 싫으니까. 그렇게는 못 살아. 그러면서 지워버린다. 기억력 천재 에란 카츠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오래된 사람이긴 한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냐고 그건 말할 수도 없는데 하루 24시간을 다 기억해. 모든 시간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이 사람한테 평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50개의 무작위 숫자를 불러요. 50개의 무작위 숫자를 불러주고 그게 몇 자리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30분 동안 얘기를 나눠. 그리고 그 숫자를 외우라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워요. 그리고 그걸 거꾸로 말해. 그 정도의 기억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책이 많은데 근데 거기에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은 삶이 괴롭던 안 좋은 기억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야 할 건 뭐냐면 이해와 관용과 이런 것들을 얻지 않으면 자기 살 수가 없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기억력은 필요 없어. 근데 기억력은 좋아져요. 얘를 잘 활용하면 이건 아니에요. 얘는 별도의 건데 얘는 몸을 살게 만드는 살아있게 만드는 게 얘고 이거는 쟤를 도와주는 거예요. 대뇌를. 그 기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의 영역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면 무한대 영역이니까 아직은 좀 미지 영역이기도 하고 우주보다 더 넓은 대뇌의 세상과 여기의 세상은 우주보다 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행히도 수능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수능의 뇌줄기에서 중뇌 기억해. 중뇌는 뭐야? 중뇌는 동공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봤던 동공관사는 기본 2고요. 거기 뭐 들어가야 돼요? 몸의 평형을 조절합니다. 중뇌가 이거네요. 그리고 뇌교가 다리 같은 건데 소뇌와 좌우 방구를 다리처럼 연결한다고 돼 있잖아. 소뇌의 좌우 방구를 다리처럼 연결하기도 하고 중뇌와 연수 사이에 위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뇌와 연수 사이에 있고 소뇌의 여기도 좌우 방구가 있는데 그거를 연결하는 다리다 이거야. 뇌교. 이 다리 그 교자가 교각할 때가 교인데 소뇌도 좌우 방구가 있어. 대뇌도 있고 소뇌도 있는데 걔네들이 이 소뇌가 여기서 먼저 쓰자면 소뇌가 뭐 하는 거냐면 운동 중추야. 수위 운동의 중추로서 얘가 자세, 균형, 수위 운동, 평형 유지 이런 거 다 관여하는 게 소뇌야. 그 소뇌를 먼저 보시면 거기 들어갈 그 단어가 평형 유지도 되고 자세, 균형도 되고 수위 운동도 되고 그게 어떤 차원이냐면 너희가 여기 나갈 때 눈에 보면 문고리가 있어.
근데 그렇게 나간 적 있어? 문고리 앞에 서서 이게 뭐지? 문인데 어떻게 나가지? 이거를 땡기나? 미나? 생각 안 해. 그럼 어떻게 나가냐면 문고리 잡고 열고 문고리 잡고 살짝 틀어서 눌러서 열린 느낌이 나면 땡길 때 이걸 땡기는 내 몸과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생각 안 해. 그냥 열고 자연스럽게 나가고 문이 살짝 닫히도록 손을 안 보고 계산도 안 하고 안 보고 슬쩍 tip하고 오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손해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선시대 사람이 여기 만약에 왔을 때는 저 문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몰라서 한참 헤맬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서 버튼을 누르면 하는 것을 내가 매번 생각해? 이걸 어떻게 했더라? 띠띠띠띠 그걸 그냥 다 알기 때문에 그 손동작이 지금 매우 익숙한 거야. 내가 만약에 자판을 누를 때 매번 기억은 그러니까 기억에 아예 점에 못 살아. 얘가 갖고 있는 것은 장기 기억. 몸이 기억하는 거지. 어떤 무슨 그 교재가 뭔지 무슨 몸이 기억하면 좋을 건데 뭐 이런 광고가 있어. 공부는 몸이 기억하면 좋대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몸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대리가 기억하는 게 대신에 아주 익숙한 건 뭐냐면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게 술술 나오는 게 마치 뭐처럼 느껴지면 이것처럼 느껴지지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공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손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공부를 대리가 하는 무조건. 대리를 차라리 여기 맞박이 전조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어 중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3인데 예를 들면 수험생인데 이런 얘기하는 건 좋잖아. 엄마 밥. 그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 엄마 밥. 대신에 대화가 아주 간단해. 엄마는 끝나.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럴 때 표현이 떨어져요. 이해력이 그 전달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게 되면 국어를 잘 못하게 되면 이 공부가 힘들어져요. 논리적인 추론이 필요한 수능에서 제가 엄마 밥을 못 줘야 되겠지. 지가 밥을 하겠다는 얘기야. 엄마 밥 달라는 얘기야. 밥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야. 뭐야. 그조차도 말 못하는 거. 마치 영화 보고 나면 무조건 다 둘 중에 하나. 재밌다 재미없다. 표현이 너무 떨어진 거지. 그렇게 되면 이 숙제업의 언어 인지 능력이 발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꾸 표현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외우는 것도 공부의 일종이라면 그거 말고 논리적 추론 과정이나 이야기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발달할수록 공부가 더 잘 되기 시작하고 재밌어지기도 하겠죠. 연수 아까 얘기했어요. 연수는 뭐예요? 소, 호, 쉔, 소화, 호흡, 심방의 중추야. 그리고 연수가 재채기 반사나 이런 거 반사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면 여러분 소화와 관련된 반사하고 있어. 반사적인 거 뭐냐면 그 재채기가 반사거든. 알취하는 것은 이 횡격막이 순간적으로 수축했다가 갑자기 팍 터지면서 발생시키는 거야. 근데 재채기 말고 우리가 그거 횡격막의 경련적 수축 이완 현상. 횡격막이 여기 가로막이거든. 호흡을 하게 하는 횡격막의 경련적 수축 이완 현상은 뭐냐면 경련적 수축 이완 현상을 우리는 웃음해야 돼. 웃을 때 산소 흡입량이 많아져요. 해봐. 얘기. 이래요. 그때 굉장히 산소 많이 들어가서 뇌가 약간 편안해져요. 공간이 많이 웃어야 돼. 실제로 그래. 근데 선생님 미소 짓는 건데 호흡 많이 들어가요? 그거 아닐 것 같지? 보통은 이렇게 헛웃음을 하거나 해도 그리고 실제로 웃는 것만 해도 호흡량이 다소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웃는 건 뭐냐? 그냥 소리 나서 웃으면 훨씬 더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서 뇌가 좋아져. 그냥 짜증내지만 이 세상 쓰면 너만 손해야. 그 다음에 봐봐. 그래서 눈물이 나거나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눈물이 뭔가 분비할 때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게 연수가 한다 이거지. 재채기 반사, 눈물 이런 것들이 연수가 한다는 것에 비하면 척수 반사는 자주 등장하는 건데 걔네는 물 반사, 회피 반사, 배려 반사거든. 그게 왜 중요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중요하지.